소방차 신호대기증입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의 롯데마트 앞인데요. 여기 길이 넓어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반씩 나눠진답니다. 여기는 빨간불이잖아요. 횡단보도 빨간불 건너서 여기 잠깐 가운데 좀 쉬다가 다시 반씩 건너가는, 여기는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넓으면 왕복 한 10차로 정도 되면은 횡단보도가 반 건너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 신호를 받고 가야 돼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발견하십니다. 이거 11차로나 된다는군요. 5월 13일 저녁 8시경 인천 송도 컨벤시아대로 롯데마트 그 앞길인데요. 이곳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있었답니다. 빨간불에 누가 나오다가 사고 납니다. 그걸 목격하셨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고요. 또 지나가고요. 사고 났어? 금방 사고 났네. 어이구, 못 봤는데? 다시. 오토바이 지나가고, 오토바이 멈추고, 사람이 나오네. 차 한 대 또 멈추고, 뛰다가, 아이고. 예. 다시. 여기서, 오토바이가 멈추고, 사람이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 앞에서 나오고, 오토바이가 멈추고, 그 다음에 레이싱gen차 멈추고, 레이싱gen차 멈추니까 그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아이고, 붕 떴다 떨어져서, 다시 한번요. 자, 오토바이 사람 오니까 멈췄죠? 또 레이 멈췄죠? 아이고, 붕 떴다가, 그런데 처음에 붕 붙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앞에 유리창 쪽으로. 근데 저 차가 왜 그냥 갔지 싶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제동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냥 쭉 앞으로 갔대요. 이거는 아마 뺑소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툭,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저 보세요. 이거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요. 여기 사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오토바이 멈추고, 그다음 멈추고. 자, 근데 여기 다시 걸려 떨어졌어요. 만약 차가 좀 더 빨리 지나갔으면 사람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이리 떨어집니다. 그럼 죽어요. 잘못하면 머리 헬멧 안 썼잖아요. 죽거나 식물인 건데요. 근데 다행히 차가 크니까 차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다가 앞에 유리창 쪽으로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 운전자가 내가 속도를 천천히 사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멈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뺑소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뭘까요? 여기에서 지금 저 무단횡단자는 아마 여기 차가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먼저 뛰어가서 가려면 일리 왔었어야죠. 그리고 여기 봤었어야죠. 지금 이분은 혹시 건너편에 보행자실을 켜주고 그걸 착각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차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건너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오토바이 지나갔죠? 오토바이 한 대는 보고 멈추죠? 그런데 그 잠차도 또 멈췄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가 여기 있어요. 요 차가 언제 브레이크 잡았는지. 즉, 앞에 가는 오토바이도 멈추고 요 차도 멈추고 그러면 뭐 있나? 너도 좀 속도 좀 줄이면서 멈추지 그랬어. 근데 그럴 상황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상당히 멀리서 요 차가 브레이크 잡는 게 보였다 그러면 이 차, 왜 앞에 차가 가다가 그 녹색 신호인데 안 가면 뭐 있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 차랑 거의 차이 없이 가는데 요 차가 바로 코앞에서 브레이크 잡더라. 그럼 나는 그걸 보고도 그 차 브레이크 잡는 거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으려면 1초는 더 늦게 잡거든요. 1초. 반응 시간 1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 이것은 요 차에 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냐 아니면 요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이냐 요것은 요 차의 블랙박스도 좀 봐야 되겠고요. 또 CCTV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부흥 충격에서 가다가 여기로 떨어졌다면 무죄가 그래서 만약 사망했다면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는 싸워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 차의 운전자가 공무원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공기업 직원이면 무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벌금형을 받아야 돼요. 집행유예 받게 되면 끝나요.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무죄가 안 된다면 경찰에서는 잘못 있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보냈을 때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무혐의나 또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노력을 하되 근데 아예 저 앞에 간자 끼익 하면은 뭐 있나고 너도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했어? 10%로 잘못 있으면 유죄입니다. 사망사고라면. 사망사고나 또는 식물인간 같은 중상해라면. 그래서 무죄를 싸우면서 무죄가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공무원은 보통 나중에 정년까지 내 월급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또 연금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걸 생각하면 보통 30억이라고 그래요. 가치를. 그러면 1억이든 2억 원이든 만약에 사망사고로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사고는요. 이제 아주 크게 다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차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자기 돈으로 1억, 2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면은 사망사고 때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내 돈을 7천만 원 내지 1억 몇천만 원 빌려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 전부 다 형사합의금 2억까지 나옵니다. 변호사비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고로 사망사고다. 그렇다면은 변호사의 도움이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 이화진 대표는 만약에 이 사고로 만약에 이 사망사고라는 변호사도 나 언제부터 선임하고 싶을 거야? 사고 나자마자죠. 경찰도 조사받는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제 신호보 갔는데요. 거기서 그 차가 멈췄을 때 왜 멈췄다 생각해서 저는 그 차가 뭐 우회전하나 그런 생각했죠. 뭐 또는 그 차가 브레이크 잡는 게 저랑 차이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전 이미 늦었어요. 이런 주장을 해야죠. 그리고 내 차의 속도가 과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 순간 내가 도저히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됐는지 아닌지 또 옆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 잡는 것이 보였을 때 내가 과연 그때 같이 브레이크 잡으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분석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본인이 얘기하면은 경찰관이 안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변호인의 도움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처음부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그것도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갔을 때만, 기소됐을 때만 나오고요. 요즘 거는 2억 원에 5천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형사합의금 2억 원,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 변호사 선임비가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그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만 변호사 비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 제가 만든 1644-0070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을 비롯해서 세 회사가 더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전부 다 4개 보험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죠. 근데 나는 어차피 경찰 조사 단계 필요 없어. 나는 형사합의금만 필요해. 뭐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여하튼 간에 운전자 보험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한 달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내죠.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냅니다. 50전이면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월부터 운전자 보험이 바뀔 거랍니다. 7월부터는 지금 금감원에서 운전자 보험에 자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라. 그래서 만약에 사망사고에 형사합의를 했다. 형사합의금이 1억 원이면은 2천만 원 네 돈 내라. 변호사 선임비 3천만 원이다. 그러면 600만 원 네 돈 내라. 그렇게 바뀔 거랍니다. 확실하대요. 다만 언제부터 할 거냐? 7월 1일부터 할 거냐? 7월 15일부터 할 거냐? 8월부터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땡겨질 거냐? 그것만 지금 눈치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지금 운전자보험은 그대로 혜택이 유지되는데요. 이제 곧 끝날 거래요. 절판된대요. 이제 없어진대요. 없어지고 나면
7월부터 나올 것으로 예정된다는데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사고 나면 운전자분 혜택을 받긴 받지만은 지금의 50년치 또는 지금의 100년치 운전자분 그냥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운전자분 없으신 분들 또는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시고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고 보행자 아까 무단횡단 하시던 분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망사고나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렇다 그러면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 피해자분은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원하고요. 저 운전자분은 그 내신호 보고 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만약에 여기서요. 우회전 대기 중인 차. 지금 요 오토바이가 섰고요. 그 다음에 또 섰어요. 그 다음에 또 요 섰는데요. 요 차가 아니라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 요 차요. 요 차 앞에 사람이 톡 튀어나왔으면 이건 무죄입니다. 이거는. 예. 그거는 무죄예요. 근데 여기 요 우회전하는 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옆에 차, 그러니까 세 개 차로가 있죠. 그 옆에 차로 오더니 그래서 이것이 무죄다 아니다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하튼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차를 세웠다가 이제 출발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네. 어제 아침에 5월 13일. 네, 천천히. 저 앞에서 좌회전해야 되죠? 아이고 참. 예. 이번 사고. 보험사 부르고 경찰서 가서 조서 작성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 가야 한다고 해서 119 부르고 갔습니다. 경찰에서 불박차 잘못 있다고 하던가요?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거라고 하던가요? 자전거 쪽 말도 들어봐야 되고요. 현장 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다. 현장 조사하고 과실이 있으면 범칙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잘못 같은데 라고 일단 말을 그렇게 흐리더래요. 나중에 연락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어떤가요? 여기는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앙선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가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가 위협적으로 한 게 있나요? 자전거 천천히 돌아야죠. 여기 커브길은 속도를 줄여야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으악! 불박차는 먼저 멈췄잖아요. 불박차 잘못 없어야 옳겠습니다. 길이 좁네요. 양쪽에 노란선은 아니지만 양쪽에 차들이 서 있으면은 지나기가 좀 부담스러워 보이죠?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뭐야? 이분이 뭔가 톡한 것 같아요. 뒤에 저 차. 저 차 뭔가 톡한 것 같아. 사이드미러 피고 있었네요. 그러더니 사이드미러 톡 친 것 같아요. 가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부딪힌 흔적은 없대요. 소리는 났는데, 이렇게 흠집은 없었대요. 그런데 몇 번 접었다 폈다를 해본다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방 영상이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죠? 후방 영상은 좋은데, 이때 가볍게 톡. 그리고 흔적은 없대요. 이분 말씀으로는 흔적은 흔적은 없는데 몇 번 전동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폈다. 근데 이거 따다다 저 정상 속도 아니라 빠르게 몇 번 해봤대요. 자, 이분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골목길에 서 있는 차
톡 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적고 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아내분이 제가 우리 신랑 통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나 지금 명함 주고 받았는데 5분 있다가 사이드미러 작동이 잘 안 된다. 센서가 나간 것 같다. 금이 갔거나 깨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단 접수해 줬대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요. 살짝이라서 그래서 대인 접수는 안 해줬습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드밀에 스크래치 난 부분도 없었고 외관상은요. 근데 어디가 아프다고 하나요? 예, 그날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왔을까요? 그 문자 내용을 그대로 같이 보시면요. 문자가 이렇게 왔네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는지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고요. 보험 대인 접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근데 저는요 대인 접수 거부. 그거 갖고 아프다고요? 대인 접수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그 현장에서 몇 번 뒤에 접었다 폈다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말을 바꾸네요. 이게 빠르게 반복 누르면서 그랬더니 동시에 안 펴지고 약간의 이게 이쪽은 오른쪽은 제대로인데 왼쪽은 좀 이렇게 속도가 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펴진다. 그러면서 대물 접수해달라. 그리고 사고 난 지 6일이 지난 상태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어졌다. 사이드 미러 사라가 벌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수리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나 그 미수선 수리비를 달라 그러는데요. 고치진 않을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봤는데요. 예,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난 토요일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진단서를 끊어왔을까요? 경찰에 조사가 받았는데요. 한방병원에서 2주 진단서, 경추염자 긴장이래요. 예. 흔적은 없었대요, 외관상. 어떻게 됩니까? 대인 대물 다 해줘야 된다. 대물만 해줘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투표 시작. 저 정도로 목이 이렇게 될까요? 대인 대물 다 해줘야 된다는 분도 계시네요. 대인 대물 다 해줘야 된다는 분이 4%. 대물만 해줘야 된다가 26%.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가 70%. 사이드미러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는 불박차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한테 제대로 잘 보라고 그래야 되겠고요. 상대 측이 놀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랬는데요. 요건 이제 진단서 받기 전에 저한테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5월 10일 경찰 조사 시 추가로 주장하는 게요. 사이드미러가 꺾였었다. 그러니까 툭 치고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밀려서 꺾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요 부분이 조금 벌어졌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동 미러가 접히는 속도 다르기 때문에 다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다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대물 담당자가 잘 검토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걸로 다쳤다, 아프다, 글쎄요. 경추염자가 되려면은 목이 뻣뻣해져야 돼요. 엑스레이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단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경 써서 그런지 목이 뻣뻣하다. 이걸 이 사고로 다친 거로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저런 건 마디모 대상도 아닙니다. 예, 과연 이걸로 다친 것을 인정해 줘야 될런지 담당 교통조수관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 직원에게 이게 대인 접수 대상인지 일단 거부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요. 좀 결과를 좀 더 보고 좀 진행 과정을 보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발진 영상입니다. 도와주세요. 지난 5월 5일에 인천공항 가는 길에 오후 4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 영상입니다. 개인 택시 하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급발진 관련 영상을 자주 봤었는데 제가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무슨 자동차? 전기차입니다. 개인 택시예요. 구매한 지 11달 됐습니다. 5월 5일 인천공항 들어가는 길에 급발진 났습니다. 전방에 80km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어 75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속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속도 제어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차들을 피해서 이제 운전하셨고 사고 안 나야 되니까요. 전원을 강제로 껐답니다. 그랬더니 전기장치가 꺼져 버렸대요. 근데 그날 비가 와서 이게 전원을 끄니까 이게 안 되더래요. 와이퍼가 안 돼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 뭐가 보여야 차를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시 전원을 켰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인천공항 승강장인데 이 더 큰 사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앙부리들 박으면서라도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일단 인천공항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가면서요. 네, 속도 나오죠? 네, 75 정도 유지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저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1km 앞에. 그런데 속도가 높아지네요. 113. 카메라 있는데. 이런. 카메라 있는데. 와, 엄청 높아지네. 야, 점점 더 빨라. 사고를 피해야지. 차들 피해야 돼. 차들 피해야 되고. 속도가 지금 166, 167, 169. 168. 속도가 169. 속도가 17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전원을 껐더니 앞이 안 보여. 와이퍼가 안 돼서 앞이 안 돼. 다시 전원 켜야 돼. 와이퍼 돌려야 돼. 와이퍼. 다시. 다행히 속도가 조금씩 내려가네요. 아이고, 다행이다. 112. 저 인천공항 다 왔다, 이제. 저기 다 왔잖아요. 속도가 이제 다행히 좀씩 떨어지네요. 98, 97. 그러다가 60 얼마? 아직까지 어떻게? 이제 떨어졌네요. 속도가 떨어졌네.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인천공항 승강장이라서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중앙브리들 박으면서 멈춰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속도가 조금씩 줄어서 그래서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출동 견인 왔는데요. 차가 방전되었다 해서 충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블랙박스 확인하니까 아까 제 눈에도 17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 그 회사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인천 본사 직원이 나온다고 해서 좀 기다리니까 왔어요. 그러더니 노트북부터 좀 더 큰 거 가서 스캐너 같은 그런 거 가는가 봐요. 이게 국가에서 인정해준 장치다라고 하면서 뭘 검사를 해보더니 차는 이상 없는데요? 브레이크 안 밟으셨네요? 하고 영상 올리더니 말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렸대요. 시동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시동이 꺼지고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속도도 150, 170이 끝이에요. 거기가 이제 최고가 170이었대요. 그리고 와이퍼 시동이 꺼지니까 시동 꺼졌는데 차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퍼가 안 되니까 더 앞에 차 들이받고 다시 이제 시동을 눌렀다는 거죠. 브레이크는 딱딱했지만 계속 밟고 있었답니다. 속도가 계속 줄고 있어서 공항 바깥쪽으로 돌다가 차가 멈췄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 가서 지난 목요일 날 국회 그 법제관님들한테 한 세 분 정도, 두세 분? 그분들한테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1시간 이제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간담회 할 때요. 그때 그 중에서 그 이사관님, 그분께서요. 급발진, 저 방송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어느 뉴스에 나오던데 어젯밤에요? 이게 인천공항 가는 길에 막 속도가 100,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하셨나요? 어제 어디서 방송에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5월 8일에 한문철TV와 또 다른 데도 제보했었습니다. 아이고, JTBC 한분리에서 크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이미 뉴스에 나갔으면은 JTBC 한블리에서는 또 방송하기가 이제 방송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냥 한문철 TV에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뉴스에 나간 게 도움이 된 게 있었는지요? 그랬더니 아니 여러 방송사에 알려야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렸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분하고도 방송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을 너무 대충 내보낸 것 같습니다. 방송사다 보니까 어느 자동차라고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내연기관차인지 아니면 전기차인지 이거는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속 70에서 75 정도에서 170까지 단 몇 초 만에 그냥 급 가속됐다는 얘기, 그리고 차가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 작동 안 됐다는 얘기를 그걸 갖다가 얘기를 충분히 했었는데도 근데 그런 얘기가 뉴스에서는 제대로 얘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버지가 신나게 욕먹고 계십니다. 차가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었는데 말이죠. 예, 아쉽네요. 오늘 급발진 이거 불안해서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 설치를 했습니다. 차를 팔고 싶지만 이 차 다른 사람 사면 또 이거 폭탄 돌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심상 팔 수는 없고 그냥 타야 되겠다. 계속 이 차를 끌겠다고 그러십니다. 이 차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제가 이거요. 한문철 TV 한 곳에서만 제보하셨으면 제가 임팩트 있게 방송했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한문철 TV에는 나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5월 5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난 어린이날. 그로부터 이틀 후 5월 11일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려고 이제 분류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5월 13일 날 저한테 글이 올라왔어요. 급발진이 다시 발생했다고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다고요? 5월 5일 날에 급발진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5월 13일 날 또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요? 이런. 엊그제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 장착했습니다. 아버님은 크게 안 다치셨습니다. 현재 차는 서비스 센터로 옮기고 있고 블랙박스 유심칩 확보되면 페달 부분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달았으면 됐네요. 예. 지금 그래서 또 사고 났다고 저한테 올리시면서요. 유심칩 확보되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페달 블랙박스. 이게 오후 4시쯤에 저한테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녁 때 변호사님 페달 쪽에 블랙박스 시거잭에 꽂고 사용했더니 작동이 안 됐대요. 녹화가 안 됐대요. 만일에 대비해서 페달 쪽에 블랙박스 달았는데 근데 녹화가 안 됐답니다. 답답하네요. 전기차는 급발진 한번 났던 거는 또 난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여분의 블랙박스를 시거잭에 꽂고 작동까지 확인했는데 전원이 나갔네 하필이면. 당시 상황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안산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아버님께서 인천공항에 들어가셨다가 또 손님 모시고 또 왔다가 또 인천공항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인천공항을 주로 가신다는 겁니다. 손님 태우고 안산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였는데요. 차가 많아서 시속 45로 서행 중이었답니다. 구간에 차가 막혀서 엑셀을 밟을 일도 없는데 차가 갑자기 속력이 높아져 툭 튀어나갔고요. 브레이크는 딱딱했고요. 방법이 없어서 일단 벽 쪽으로 가서 부딪혔는데도 속도가 안 떨어졌답니다. 차 바퀴축이 깨진 건지 큰 소리와 함께 일단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는 그 자동차 회사 서비스 센터로 옮겼습니다. 엊그제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를 장착했습니다. 어떤 블랙박스인가요? 그 블랙박스 먹통이었나요? 5월 5일은 사고 날 뻔했지만 자동차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에 대비해서 시거잭에 연결한 블랙박스 장착했는데 다시 급발진 현상이 나타났고 장착한 블랙박스는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브레이크 밟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벽돌 좀 딱딱했나요? 승객은 안 다쳤나요? 승객은 다른 택시를 타고 갔나요? 택시가 멈춘 이후 상황을 불방 영상도 올려주세요. 저한테는 쾅쾅쾅 멈추는 데까지만 올려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사고 난 다음에 블랙박스는
그 공제조합에 갖다 줬대요.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다시 또 올려주시기로 하셨어요. 집에 있는 뭐뭐뭐뭐 블랙박스입니다. 설치 당시는 됐었는데요. 좌석 밑에 있다 보니까 되는 걸로 알고 운행했는데 사고 블랙박스 때 와서 확인하니까 작동이 안 되었더라고요. 하루 전까만 돼 있더라고요. 에이그 2023년 5월 5일 날 급발진 이후 그 부천 서비스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차량 이상이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인천의 서비스센터에서 검사하려고 5월 15일 월요일 날 이야기 돼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틀 전에 사고가 난 겁니다. 브레이크는 딱딱했습니다. 벽돌 밟는 것처럼요. 승객은 중국분인데 크게는 아니지만 다치셔서 일단 댁으로 가신 후 보험사에서 조치할 것 같습니다. 멈춘 이후 아버지는 1차로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계셨고요. 이후 경찰이 와서 통제 후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갔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블랙박스 설치했는데 그게 또 안 됐대요. 아이고. 두 번째 영상은 일단 제가 공개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JTBC 한분리 방송할 건데요. 그때 아이템에 넣을 건지 아니면 그 다음번 녹화 때 넣을 건지 제가 한분리에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쿵쿵쿵 할 때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아서 EDR이 분석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사고 안 났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요. 이거 사고 안 났는데도 뭔가를 갖다가 노트북보다 좀 큰 걸 갖고 오더니 쭉 보더니 정상이네. 브레이크 안 밟으셨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요걸 보고서요. 그러면 여기는 사고는 안 났어요. 사고는 안 나고 시동 껐더니 앞이 안 보여서 다시 시동 끄고서도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와이프 안 되는데 다시 해서 시동 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상황. 여기서도 뭔가 분석이 됐다는데 아까는 부딪혔으니까 더욱더 분석이 제대로 되겠죠? 그 분석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역시 브레이크는 안 밟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미친 듯이 브레이크 밟은 걸로 찍어놨으면 좋은데 아이고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분리되면 안 돼요. 전방 영상, 후방 영상, 그리고 그 페달 분리되면 안 되고, 분리되면 이거 다른 거 갖다 낀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체형이 됩니다. 일체형. 전방과 후방과 페달이 동시에 이렇게 3채널이어야 되죠. 그리고 시거잭에다 꽂아놓으면 이거 불안해서 시거잭 근달이면 그거 뭐 근달이면은 전원이 공고 안 되니까 안 지킬 거 아니겠어요. 이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요. 페달 블랙박스 이거. 자, 이렇게 차가 가면서요. 전방, 후방, 페달. 이렇게. 미친 듯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됐다는 거. 벽돌에서 딱딱했다는 거. 이거 있었으면 딱인데. 이분. 한번 전기차가 한 번 급발진 사고 났던 건 또 난다더라. 근데 지난번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3번 똑같은 녀석 3번 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딱 기록해 놓지 않아서 지금 전부 다 저 지난번에요. 대구에서요. 어떤 차가요. 부부가 교회 갔다 오다가 차가 이상이 딱 나잖아요. 그 차를 세우려고 옆에 쾅쾅쾅쾅 들이받은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사고 대구에서 있었던 그것도 전기차예요.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부부가 같이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60대 중반 조금 안 되셨어요. 이 개인 택시에 부부가 같이 교회 갔다 오던 중에 우회전하면서 와 이러노 자기 왜 이러노 주여 저는 처음에 기어인 줄 알았는데 기어가 아니라 주여 차를 세우려 노력해요. 안 서요.
네. 네. 이 사고 차를 브레이크 안 듣네. 음성도 있고요. 그러면서 차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렸는데 차가 안 섰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차는 멀쩡하다. 운전자 잘못이다. 운전자가 미친 듯이 가서 페달 밟았다. 이분이 세 번째 현상이라고 저한테 그때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요. 이 사고는요. 다행히 차를 폐차할 정도는 아닙니다. 차를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차를 고쳐서 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에 언젠가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것에 대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페달 블랙박스. 이분께 드림아이 페달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개인 택시에 요거 장착하고 그러면 이거 딱 여기 전방 후방 그리고 여기 창문에 딱 지나가는 일체형으로 딱 앞으로는 똑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일에 발생된다면 그때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시거잭 연결해서 하나 그냥 별도로 한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세 개가 똑같이 여기에 요거요 메타값 이게 일치돼야죠. 일치되고 그 다음에 오디오와 저 숫자와 그리고 창문 옆으로 지나가는 요거까지 딱 일치되면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데 그런데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 멀쩡하다. 한번 요번에 딱 한번 잡아보십시다. 차 고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다음 주에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음번에는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 못 들어오고요. 나가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블록차 이제 나갑니다.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뭐야 이거 우회전하려고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게 가려서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야 보이겠죠? 멈추는데 여긴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인도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예요. 여기서 이렇게 차는 여기 섰네요. 자, 자전거 운전자와 통화를 해보니 도로교통법상 자기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왔다. 그리고 자동차는 아까 일방통행이었지만 자전거 도로는 역주행이 없다. 양쪽 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다. 다 다닐 수 있다. 그게 나 역주행 아니다. 자전거는 서행했다. 자전거는 정지 의무가 없다. 자동차는 거기서 일시정지했어야 된다. 왜 하지 않았느냐? 자전거 도로를 침범했다. 왜 자전거 도로를 침범했느냐? 지금 요만큼 침범했다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요 빨간 선은 안 넘었어요. 이후 자전거 운전 찍어놓은 사진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요거 너무 넘었기 때문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내왔다는 이거 넘었지 않느냐, 이거 넘었지 않느냐. 그 이분은 자전거도로 이거 아닌가요? 자전거도로 아직 침범 안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도 불박차가 잘못이 있다고 그런답니다. 볼까요? 경찰에서 하는 얘기. 경찰서에서 진술 쓰고 나왔습니다. 담당 조사관님이 저희 보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를 침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담당 조사관께서 요걸 왜 침범했느냐. 그래서 불박차 때문에 자전거
급제동하다 넘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가 빨랐나요? 불박차 빠르지 않았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없고요.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불박차는 저기까지 나가야 보이죠. 아니 운전자가 이거 뭐가 보이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요 뒤에 서면 안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블랙박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불박차는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쭉 가서 속도 줄어들잖아요. 예. 예. 지금 이거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넘은 게 아니고요. 이 상황입니다. 아니 자전거 천천히 갔어야죠. 여기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자전거는 그냥 가도 되고 너는 일시정지 했어야 되는데 왜 요만큼 침범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불박차가 잘못이 있을까요? 예. 5월 7일 경찰서가 진술 쓰고 왔는데요. 저에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를 침범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연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만 노면 표시가 되어 있고 아니 요거만 자전거 도로 아니냐. 근데 조사관님께서는 이거 겸용도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색깔 표시되어 있으면 여기로 자전거 보통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간 경찰관은 불박차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과연 자전거 도로가 요것만인지 이것만인지 그런데 설령 이것만이라도 나는 천천히 오다 멈춰도 자전거가 그렇게 급제동하면서 앞으로 고꾸라지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자전거 도로 침범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요게 자전거 도로 침범이냐 아니면 빨간 게 침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도 왜 급제동으로 꼬꾸라졌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불박차가 위험하게 급정거한 게 아니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아니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면은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예. 즉결심판 가서 꼭 글쎄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판사가 또 이것도 왜 이거 침범했어? 그러면서 유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 난 천천히 멈췄는데 자전거가 너무 급제동했잖아. 그럼 무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기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선고될까요? 불박차는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길이 넓어요. 가겠습니다. 요차 잘 보세요. 조차가 차로 변경할 거 왼쪽으로 저 트럭이 나오네. 이런 다시 돌아가다가 아이쿠 이 사고. 자 여기서요. 저 승용차는 지금 들어가고 요차 들어가고 요차 나오고 오토바이 오고 그리고 요차가 다시 되돌아오다가 요차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자 여기서 오토바이 아이쿠 이 사고 아침 출근길에 5월 10일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5월 10일 네 새벽 6시 20분 정도 됐네요. 네, 06시 19분 56초. 인천 서구 중봉대로 인근이라는데요. 아침 출근길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영상 제보합니다. 여기서요. 요차 대 오토바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토바이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에게 잘못 있다는 분이 14%인데요. 오토바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14%는 오토바이 잘못 있다. 86% 잘못 없다. 이 앞차가 옆으로 빠지는데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랬으면 여기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가고 있으면 오토바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요? 물론 오토바이도 주변에 다른 차들이 좀 속도가 안 나면은 옆에 좀 속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토바이에게 뭐 한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이 차가 완전히 빠졌고 난 이쪽으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되돌아오면은 잘못이 있을까요? 요 둘끼리 몇 대 몇인지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문제입니다. 요 둘이서 공동으로 오토바이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저는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저 트럭이 더 잘못인지 아니면 승용차가 와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잡고 들어가면서 보이잖아요. 저 삐딱한 거 봤으면 여서 이거 속도를 줄여서 멈췄어야지. 왜 다시 되돌아옵니까? 요 트럭과 요 차 사이에서 어느 차의 잘못이 더 크냐?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예요. 근데 둘은 잘못이 있어요. 그 둘은 한편, 오토바이 한편.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약에 헬멧 안 썼다가 넘어지면서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나요? 여기 운전자 이쪽으로 넘어지면 만약에 운전자가 이쪽으로 떨어져 갖고 머리를 요 인도턱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사고로 자칫 잘못하면 헬멧이 벗겨지면서 머리를 요 인도턱에 모서리에 부딪히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라이더분들 꼭 헬멧 착용 시 딸깍, 턱끈 딸깍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있었나요? 보행자 있었어요? 사람이 있네, 사람이. 차도에 사람이 있었어요. 우와. 시급해서 안 보이는데 사람이네, 이게. 그러면 오토바이가 사람을 보고 미리 속도 줄이지 않은 게 잘못일까요? 사람 거기 서 있는데. 이거 저 사람이 오토바이에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날 뻔했네요. 거기 차도에 사람도 있었군요. 저는 오토바이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요. 저 사람은 잘못 있습니다. 사람은 왜 차도에 내려서 있었느냐? 예전엔 저럴 때 한 10% 봤는데요. 20%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택시 기다리기 위해서 차도에 내려서 있다가 사고 당했을 때 그때 10%를 봅니다. 낮에는 10%, 밤에는 한 15에서 20%. 지금은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위험하게 서 있었네요. 저 보행자 한 2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에게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 사고, 요 차가 안 들어왔으면 다시 들어오지 않아서 오토바이는 사람 옆을 지나갈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에게는 저 차가 되돌아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여기 사람이 있었군요. 이야, 차도에 내려서지 마세요. 인도에 있다가 다쳤으면 완전 무과실이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도 속도를 좀 더 줄였어야 된다.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토바이에게 한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사람이 있는 것까지 전제로 해서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어디 갔나? 투표용지. 다시 한번. 저 사람을 못 봤는데요. 사람까지 감안해서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었네요. 화물차와 승용차, 오토바이, 그리고 차도의 사람 사고 목격. 차도의 사람. 아까 이거 보면서요. 차도의 사람? 시커면서는 좀 못 보고 저건 못 봐서 다시 한번 제가 봤어야 될 걸 그랬네요. 좀 제가 급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투표 다시 한번 시작. 오토바이 잘못 있다가 더 많아졌네요. 34%가 됐네요. 보행자는 가만히 서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인정된다면 오토바이로서는 진짜 억울하겠네요. 네, 오토바이 10 내지 20%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주변에 차들이 좀 막히면은 저 오토바이 좀 천천히 가지 그랬어 라고 보는 관점. 또 하나는 그 차도에 사람이 내려서 있으면 속도 좀 더 줄이지 그랬어 하는 관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 보행자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지금 오디오가 없어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보행자한테 빵 하고 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럴 때 오토바이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합니다. 요 차 대 요 차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 실선을 넘으면 되느냐? 네, 그 이 차가 트럭이 더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럭이 들어오는 게 이 정도면 보이는데 저 승용차 흰색 승용차가 속도 빠르지 않은데 이 정도면은 미리부터 속도 좀 줄이면서 빵 세게 해주든가 아니면 멈추든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돌아와 그러면서 야 오히려 이 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둘이서 오토바이와 보행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행자에게 대해서는 일부 잘못, 오토바이는 잘못이 있다 없다 견해가 나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우 억울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뭐예요? 뭘 태우나?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보시죠. 쓰레기 태우나? 뭐 터졌어. 어이구 뭐야? 일단 그 전기소로 이동하다가 불이 났다고. 응? 전기소로 이동하다가? 어이구. 네. 그렇게 일단 어이구 뭐? 식당 사장님 와보실래요? 119에다가 이제 차도 성함이랑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어이구 뭐야? 뭐 자꾸 터지네? 왜냐면 지금 119가 나가면서 전부대하고 이게 저게 될 수가 있으니까. 뭐가 터지지? 전주 때 이 전선을 괜찮으나가 모르는데 아직 119가 아직 안 오는데. 이게 뭘까요? 전주 전기선. 전주선만 안 오면 다행인데. 어허. 119가 아직 안 와갖고 119 이제 온대. 이제 오네. 이제 오네. 예. 뭐 다 탔지 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차예요, 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아내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단골 경정비센터에 차량을 맡겼더니 인젝터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전문업체 더 큰 데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집에 왔어요. 잠시 후에 전문업체로 이동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나서 전소됐다고 그럽니다. 제 아내 차량은 종합보험이죠. 우리 부부 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전한 게 아니고 그 경정비 업체 거기 사장님이 운전하신 거래요. 그런데 또 그 경정비 업체에도 영업배상 책임보험인데 그것도 안 된대요. 예, 왜냐하면은 그 경정비 업체 그 매장에서 일어난 사고면 해주는데 정비소를 떠났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거 대신 운전해 준 거니까 손해를 나누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만일 수리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직접 이동했을 겁니다. 이거 뭐 얼마를 주자는지 모르겠어요. 뭐 반반 나누자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정비 업체 사장이 운전한 거고요. 펑펑 소리가 뭔가요? 차량에 폭발할 물건은 없었는데요. 운전석 문에 스프레이용 소화기가 터진 것 같습니다. 이거 스프레이용 소화기 이거? 근데 이거 터지 한번 뻥 할 텐데 여러 번 펑펑 하나요? 하여튼 펑펑 소리가 났어요. 근데 폭발할 물건은 없대요. 경정비 업체 사장이 지금 이 질문자분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사장님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인젝터로 연료 누출로 인한 사고라고 업체 사장이 소방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인젝터가 미세하게 새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거 전문 업체를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운전해서 가야 된대요. 그 차량을 맡겼대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까지 갔다 올게요. 뭐 그렇게 하면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차를 맡기고 그 따님의 차로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문 업체에 내가 대신 원래는 차주가 가야 되는 내가 대신해 준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지만은 그 업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그 전기 케이블, CCTV 등은 업체 사장이 다 해결해 줬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500만 원 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새 차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고차 가격은 한 1,450만 원이고
보험 가입 금액, 예, 자차 금액, 그건 906만 원이래요. 그건 한 50대 50 얘기하는 것 같죠? 반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업체 사장이 100%다 물어줘야 된다. 70% 정도 물어주면 된다. 50대 50이면 된다. 경정비업체 사장 책임이 없다. 투표 시작. 경정비업체 사장 책임 없다는 의견이 8%, 반반이다가 12%, 70% 정도가 16%, 경정비업체 사장이 100% 책임져라가 64%.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이 있으면 견인차를 부르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경정비업체 사장이 100% 책임지는 것도 또 그래도 또 이제 좋은 마음, 호의, 굿윌, 예, 좋은 마음을 해줬는데 또 다 책임지라고 그러는 것도 또 조금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하죠. 남의 차 공짜로 탔을 때, 그랬을 때, 100%다 손해배상해줘. 그러면 좀 야박하니까 보통 호의동승 가면 한 20%좀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한 30%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70% 책임져라. 그러면 97, 63, 630만 원인데요. 아까 차값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100% 인정되더라도 40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400만 원 더 받으면 소송하는데 시간 걸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선임해서는 될 상황이 아니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이거는 조금씩 좀 양보하셔갖고요. 지금 5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 경정비업체 사장이 한 70% 정도 책임지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금 요것에 한 중간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럼 79, 63. 한 100여만 원 정도 더 해서 그래도 나를 좀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다 그런 건데요. 이런 건 소송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에요. 조금씩 이제 양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이분이 다른 차를 사도 계속 이용하던 경정비업체에 또 단골이 계속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저 사장께서 저분도 좀 운이 나빠서 이렇게 거기도 손해를 많이 봤어. 근데 아주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보세요. 그래서 경정비업체 사장님도요, 다음부터는 문제 있는 차는 견인을 하는 게 낫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거 법적으로 싸울 일은 아닙니다. 네, 소송은 가지 마세요. 소송 가면 양쪽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은 서로 이제 소송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 아닌 원수처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일 때, 이 정도 사고면은 처음에 불났을 때요. 예. 처음에 불났을 때, 요거 갖고서는 좀 하나 갖고 초기에 요걸로 한 2개 정도? 2개 정도로면 웬만한 불은 좀 끌 수 있다는데요. 근데 불길이 좀 세면은 요거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보다 이게 더 세답니다. 네. 이건 분말형 1kg짜리예요. 그럼 1kg짜리 이거 있었으면은 초기에 끌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분 나중에 이제 또 차 새로 사셔야 되겠죠. 제가 이분께 법적으로는 도움을 못 드리는 대신 좀 아쉬운 마음에 요거 2개, 요 소화기 세트, 한문철 TV라고 로고 새겨져 있는 이 소화기 세트, 요 2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결론 꼭 좀 알려주십시오. 결과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거 그럼 우리가 끌고 왔을 텐데, 오히려 저분이 끌고 가다가 사고 났으니까 그래도 사람 안 다쳤지. 만약에 부인께서 끌고 가다 그랬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빨리 몸을 못 움직이고 그랬으면은 나 다칠 수 있었는데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 이분께서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리가 어려우니 다른 전문 업체 가서 수리하세요라고 했다면
제 아내가 직접 운전해서 이동했을 겁니다. 근데 아내분이 몰고 가다가 만약에 그랬으면 아내분 다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내분 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빠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옆에는 6학년 딸입니다. 같이 이제 마트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보시죠. 건너려고 하면 차들이 좀 멈춰줘야 되는데 이런 와, 야이씨 화가 나네. 어이씨, 너이씨, 당신 말이야. 아니 그렇게 오면 어떻게? 그랬더니 저 차 운전자가 왜 차를 보고 달려들었냐고 엉뚱하게 그런 소리 하더래요. 그러더니 야,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저 차는 그럼 그냥 가버렸대. 이렇게 하고 야, 예, 신발 끝을 스쳤대요. 저럴 때 진짜 득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지금 6학년인 딸은 차량 쪽을 보고 있어 간신히 멈췄고 신발끈을 스쳐서 큰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이런 뭐 그러더라고요. 네, 병원에는 가봤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 진단서를 끊을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러면은 혹시 이상이 있나 해서 가봤는데 이제 괜찮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죠. 내 자전거도 넘어졌다. 자전거도 좀 비싸진 않아요. 한 20만 원 되는데 자전거. 근데 또 자전거는요. 내가 화가 나 자전거를 내렸네요. 사고 날 뻔해서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자전거 딱 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러네요. 아이고. 자전거를 직접 부딪힌 건 아니고 너무 놀라서 자전거 탁 놓고 그러다 조금 이제 망가졌는데요. 이거는 또 이 사고 때문이라고 물론 이 사고 날 뻔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놓은 거지만은 자전거 수리비 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저 차는 그냥 가버렸답니다. 저 뺑소니 될까요? 뺑소니가 되려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망가뜨려서 그 주변에 제2차 교통사고 일어날 가능성인데도 그냥 가버렸을 때를 그때가 사고 미조치죠.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뭐 이렇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자전거도 내가 놓은 거니까 그래서 또 자전거 내가 또 바로 일으켰겠죠. 저 차 간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뺑소니는 네, 안 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저 초등학교 간 딸이 그때는 병원에 가보니까 괜찮네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랬는데 괜찮네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허리 좀 근데 이렇게 놓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죠. 만약에 진단서가 발급된다 그럼 다시 뺑소니를 조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 이제 뺑소니로 조사해달라고 갔더니 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단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러면 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아니냐 했더니 그건 6만 원짜리 스티커 한 장 가능한데 그건 스마트 국민제보를 하라고 합니다. 이걸 스마트 국민제보로 해야 되나요? 저 번호가 밝혀지면은 경찰에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 안 났으면은 우리는 조사 안 한다? 그건 스마트 국민제보로 해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여하튼 따님이 저희 몸에 이상이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열공반의 유동일입니다. 부평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신호위반한 차를 보고 방금 뭐였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 유동일님께서 왕의 청자 중에 한 분이시죠. 어떤 내용이길래 제가 매우 훌륭하다고 그럴까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신호 위반했네. 자전거 또 지나갔어 또. 예. 지금요 여기서요. 방금 뭐였냐? 황색불에 나는 멈추죠? 나는 멈춥니다. 근데 뒤에서 내 뒤에 있는 차가 이거 신호 위반이죠 이거. 그리고 또 신호 위반. 예, 자전거 나오는데 자전거 빨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뭐였냐? 방금 뭐였냐? 예, 다시 보시죠. 요건 다른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두 개인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에 자전거 나왔어요. 예, 이제 바뀌었는데 보행자는 천천히 건너죠. 이거 매우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요. 이 자전거는 언제 나옵니까? 자전거가 지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자전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차가 급하게 지나갑니다. 만약에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전거가 슝 했으면은 사고 날 수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뀌는데요. 보행자는 신호 바뀌도록 바로 건너지 않고 2초의 여유. 하나, 둘, 보고 건너죠. 자전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호 위반한 차도 잘못했지만 불박차에 가려서 서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신호 바뀐 직후에는 자동차들이 아직까지 보행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한 차로 걷는데 2초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 아직 멀었어. 그래서 차가 슝 지나가는데 자전거 슝 튀어나오면은 그러다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호 바뀌고 2초의 여유 꼭 필요하다. 물론 자동차도 황색불에 멈춰야 되는데 무리하게 아까 차 한 대 지나갔죠. 또 빨간불에 무리하게 지나갔죠. 아주 잘못됐습니다만은 만약에 자전거 슝 오다 사고 났으면 자전거에도 과실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상당이라는 건 몇 %일까요? 녹색 신호가 켜지면 자전거 슝 나왔으면 10%. 아까 아직 빨간불이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고 났으면 자전거 잘못 한 20% 볼 수 있겠죠. 근데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어떤 차가 서 있네요. 택시가. 저 앞에 택시 보일 거예요. 여기 택시. 야,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떡해? 횡단보도 직전에 너 손님 내려주려고? 손님 태우려고? 빈 차로 서 있는 것 같은데? 학생 저 어린이. 저 어린이 지나가. 네, 지나가. 네, 아이고 저 택시가요. 저거 다른 차들은 숙지난 택시 한 대 서 있길래 야, 저기다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우려고 손님 내려주려고 별로 안 좋게 봤는데요. 이런 아이고 초등학생 꼬마가 보이는 겁니다. 네,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지나가. 네, 그래서 학생이 건너가고 어린이 지나가고 그제서야 택시도 지나가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기사님께 엄지척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네요. 네, 어떤 분들은 여기 섰어야지 왜 택시가 여기 섰어? 네, 여기는 횡단보도 2개잖아요. 횡단보도 2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건너는 보행자들을 해서 여기 서야 되죠. 오다 보니까 또 여기 또 보행자 있는 겁니다. 어린이가. 그래서 건너려는 어린이를 위해서 여기 멈추신 우리 이 택시 기사분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분 두 분 다 대단히 고맙습니다.